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 대한민국의 국정농단과 통일인데요. 이게 그냥 들으면은 매치가 안 돼요. 왜냐면 대한민국 국정농단이랑 통일이니까 이게 약간 좀 안 맞는단 말이죠. 미스매치 같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저와 함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하면서 단독으로 세계일보에서 냈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 김기춘 실장 교체 비선 라인 동원해서 루머를 살포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문고리 권력 3인방 포함해서 10명이 매달 2번씩 회합을 하더라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세세하게 다 볼 건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감찰 조사에서 정 씨는 이들과 매달 2차례 정도 서울 강남권 중식당과 일식집 등에서 만나서 청와대 내부 동향과 현 정부 동향을 논의를 했다. 그래서 이들 모이면 소위 비선 실세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호성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식 직함이 없는 정윤회가, 여기 보면은 자신과 가까운 청와대 정치권 내부 인사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런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 그래서 세간에서 그림자 실세, 숨은 실세 의혹이 사실임을 드러낸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특히 청와대 비서관들이 내부 동향을 외부 인사에 전달하는 행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그래서 정 씨와 이들 시비는 지난해 10월부터 강남 모처에서 만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경찰 출신 A 경정이 조응천 당시 공직 기강 비서관 지시로 작성을 했다. 이 보고서를.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 단독 보도를 했던 세계일보 회장은 한 달이 지나니까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일보 손대호 회장이 선임된 지 50여일 만에서 교체가 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계일보는 19일 김민아 평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뭐가 이상하냐? 정윤의 문건이 뜨고 난 다음에 교체가 돼버렸네. 그래서 정윤의 문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을 때 선임이 된 사람인데, 갑자기 회장 교체가 이제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장 교체 때문에 청와대랑 이거 연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당시. 그래서 아니다. 사실 비어있던 자리를 새 회장이 채운 거일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뉴스가 15년도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1월이에요. 김도영 기자님께서 써주셨는데, 이때는 최순실이랑 박근혜가 이게 공론화가 안 됐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자세히 몰랐었던 때란 말이죠. 국정농단을 말이에요. 그래서 2014년 12월에는 최경이라는 사람이 경찰에 이제 유서를 썼는데, 경찰이 이번처럼 힘없는 조직임을 통감한 적이 없다라면서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뭐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 발견이 안 됐다는데, 뭐 그런 거를 일단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살인지 타살인지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깨림직하다 이겁니다. 잘 살던 사람이 왜 갑자기 유서 쓰고 자살까지 해버리냐고요. 45살밖에 안 되셨는데. 자, 그리고 박관천이라는 사람이 다 말하면 나와 내 주변이 다칠 것 같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말 못하는 비밀이 있나? 뭐지? 상상 초월인가? 하면서 16년도 기사거든요. 16년 10월. 근데 이 사람이 박관천 씨가 뭐라 했냐?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 씨가 1위, 정 씨, 그러니까 정윤회가 2위고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최순실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했다.
그런데 최순실은 진짜 조종자가 맞느냐는 거죠, 진짜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똑똑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그리고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똑똑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요. 제가 무슨 말 할지. 다시 보는 정윤회 문건 사건. 이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 이제 양은경 기자님께서 기자면서 이게 변호사이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이거는 그냥 이제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투트랙으로 했는데 중요점으로 잡은 게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조사하는 거를 좀 더 힘을 실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명예훼손건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똑바로 조사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어떤 이거를 관계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관계도인데 뭐 장시호 있고 정유라 있고 뭐 최순실 있고 뭐 차은택 보이고 뭐 안종범, 정호성, 우병우 뭐 많아요. 김종 차관이랑 뭐 많습니다. 박근혜도 있고. 근데 여기에 한 명이 없죠. 자세히 보시면 정윤회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 정윤회가 없잖아요. 아까 1, 2, 3이라며 비선 실세에서 1위랑 2위가 있는데 왜 최순실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도 보시면 박관천이 얘기했던 거를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기사가 한두 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권력의 냄새 스멀, 뭐 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다 하면서 막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6년에 방준호 기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권력의 핵심 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다. 정윤회는 그저 대릴 사위 같은 역할을 했을 뿐이다. 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월은 다음에 얘기를 드리고, 정윤회는 조사를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정윤회는 조사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고 여러분들 기억 속에도 이미 사라졌어요. 정윤회라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이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전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다녀요. 혹시 정윤회라,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면은 너 정윤회는 아니? 하면서 물어보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몰라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여론 조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 속에 정윤회가 없는 게 여론 조작이라고요. 여러분들 멍청해서 정윤회를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급을 안 하고 조사를 안 하고 처벌을 안 하면 그 사람의 죄는 시민이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제가 이제 코인 투자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는 이제 금이랑 코인 중에 뭘 믿어야 되는지를 저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뭔 얘기냐? 금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금을 90%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비트코인을 90%를 독점한 사람이 있다 치면은 사람들이 어떤 걸로 거래를 하고 싶어 하겠느냐? 뭐 금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고 싶어 하지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고 싶어 하겠냐? 심지어 가지려고 해도 비트코인을 가지려 하겠느냐? 금을 가지려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박 생각해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당연히 금을 가져야지, 금 사야지, 그럴 땐 금을 써야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뭐라고 했냐면 그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금을 독점하든지 비트코인을 독점하든지 이 두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폭력을 독점한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력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 정부 기관이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경찰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죠. 정부는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죠. 군권도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은 일단 숫자만 많다 뿐이지 어떤 폭력의 어떤 지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아주 거대한 폭력의 울타리 안에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무정부주의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정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그 근원적인 성격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을 그런 자리에 앉혀놔도 악해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왜 악해지느냐는 나중에 좀 얘기를 드리면 좋겠고요. 일단 정부의 어떤 성향 자체를 우리는 선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분명한 건 악하다는 겁니다. 정부의 어떤 성향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을 못 하시겠으면은 나중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차차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오늘 내용에서는 뭘 아셨으면 좋겠느냐. 우리는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악이 정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부, 지금 이제 이때 당시의 정부랑은 달라졌으니까 이 거대한 악이 없어지거나 사라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보셨다시피 단죄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거악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에서도 사라질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왜냐면 언급하지 않으면 없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다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새로 나온 신곡 이런 거에나 관심 있고 막 재미만 엄청나게 찾아 헤매잖아요. 저도 재밌는 거 좋아하고 뭐 오락거리 좋아하지만은 지금 이 세태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집중력도 굉장히 낮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기억에서 아예 없어져 버려요. 언급을 계속 안 하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그렇고. 자, 우리나라 정부만 이럴까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맞죠?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저것 생각을 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코인 유튜버인데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맨날 정치에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저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이걸 왜 얘기 드리냐? 일단 저도 이런 얘기들을 차차 다 하고 나면은 코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큰 틀에서라도 조금 모양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통일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쯤에 한번 좀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도 너무 길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또 다 못 보시니까, 그죠? 이 정도에서 마무리 일단 하고요. 또 궁금한 점이나 본인이 알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댓글로 남겨서 함께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읽으신 여러분들, 들으신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